안녕하십니까. 주식 김 선생입니다. 5월 21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로 미국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보게 되면은 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뭐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리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서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증시가 약간 빠지니까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청개구리 같은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문제가 이제 막 정점에 이르고 막 미국장이 엄청나게 빠질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갑자기 막 쭉 올라오는 V자 반등이 쭉 나오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가가 못 가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증시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서 모멘텀도 없고 쉬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좀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종목도 맨날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만 이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 쪽이 매매를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제 쉬울 거다.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조정이 제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박스권 내에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을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반등도 조금 힘들었어요. 여기 오후 들어가지고 막 주가가 계속 지수가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장 초반만 강하고 항상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뭐 어찌됐든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뭐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1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잘 유지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국내 증시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오늘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잖아요. 선물이랑 이제 코스피에. 근데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팔았어요.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 며칠 전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날부터. 물론 빠졌을 때는 좀 매도를 했지만은 오늘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환율도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면은 지수가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뭐 코스피 뭐 3천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수는 지금 2,600대고 얘네들이 매수로 이제 들어오는 순간 레벨업 돼서 더 올라간다.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올 때 긍정적인 이제 요소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거의 뭐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상법 개정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그리고
뭐 새 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엉망인데 그래서 뭐 대규모 재정 정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뭐 부동산이 급등을 하죠. 예,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았던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기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삼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조금 의외의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했던 쪽은 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올랐다가 빠졌다가 힘들게 올라오면은 급하게 빠지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니까 이 반도체 쪽은 확실히 주도주 쪽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맨날 땅굴 파고 있고 그냥 뭐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산업을 리드를 하는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실적도 별로고 불확실성이 있고 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좋은 쪽에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주예요. 그러니까 지수도 뭐 시장도 더 올라간다고 하고 뭐 상법 개정한다고 하고 주주 친화 정책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딱 보니까 이제 증권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실적도 좋고 저평가고 그렇다면 대형주 안 가는데 이런 거라도 매수를 해서 수익 내야지 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 해서 증권주들 꼭 이제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보다는 대형주가 낫다. 최선호주는 한국금융지주. 이게 이제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눌림 주면은 꼭 매수를 해볼 만하다. 예, 그 다음이 미래에셋증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 안 좋죠. 네,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른 쪽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상승을 이제 이끈 섹터는 조선주, 방산주 이런 건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다우존스라던가 이제 기술주 외에 다른 쪽은 영향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조선주, 방산주 이런 애들이 올라가거든요. 변압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 변압기는 좀 쉬어가지만 이제 뭐 추이는 좋습니다. 예, 아직도 상승 추세고 조선주들이 오늘 초강세 흐름을 이제 보여줬는데 오늘의 특징은 그간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특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건조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 현대미포가 뭐 아무래도 다른 애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는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가는 거라 현대미포가 이제 강세였고 대부분 이제 조선 기자재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엔진주들도 강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에 비하자면은 뭐 올라간 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못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세진중공업이 오늘 초강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본행제 쪽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현대로템 급락할 때 영상을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거 일단 기회로 보시고 일단 매수해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회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눌리면은 꼭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S&T 다이내믹이라고 해서 이 변속기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신고가예요. 그리고 MMC 솔루션 이것도 중소형주인데 이것도 신고가 또 찍으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쪽도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오늘 시장을 또 주도를 했고
했고 원자력은 오늘도 올라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저평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와 이제 비슷한 그 종목들이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G 번호반가요? 예, 그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170조가 돼요. 근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더 낮기는 한데 근데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8배, 9배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적에 비하자면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다. 그리고 그 G 번호바뿐만이 아니라 음, 뭐 일본에 있는 이제 미쓰비시 이제 중공업이라던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멘스 있어요. 이제 가스 터빈이랑 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인데 이제 그 기업들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실적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시가총액이 뭐 80조, 100조 이래요. 근데 실적 차이가 뭐 이렇게 5배, 6배 나냐? 그렇게 안 나요. 예. 그렇게 따지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막 6만 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방산주나 조선주처럼 정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눌리면은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데 기존의 주주들이 또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주주는 별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조선 방산 변압기 예, 요런 애들만 강세였는데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2분기 들어서 추가가 된 쪽이 원자력이다. 예, 근데 원자력은 몇 종목 없습니다. B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예, 이 두 종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올라왔는데 약가이나 명령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새벽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제히 다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 재료가 노출됐다,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다 노출이 됐으니까 이제 오르자,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바이오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했고 어찌됐든 삼성바이오가 살아나면은 다른 바이오주들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이 오름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랑 미국 약가 이나랑 이게 연관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그나마 바이오 시밀러이긴 한데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 약가이나 보게 되면은 오리지널 약이 이 바이오 시밀러가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걔는 이제 약가이나 대상이 된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볼 일인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요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권에 꼭 두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일부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알테오젠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늘어났는데 이 큐로셀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대형주는 그냥 번외로 놔두시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 싶은 종목들은 들어가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바이오 쪽이 이제 선방을 좀 했고, 반도체는 이제 또 오늘도 보게 되면 오르다마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좋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가 못 가고 그리고 2차 전지주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쨌든 시장의 가장 주도는 아까 보셨던 증권주, 조선, 방산, 변압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하나씩 다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번외로 이 바이오 쪽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에 이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거는 어떤 산업의 섹터를 공략을 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근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손이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일단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매수를 하고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빠지네. 그럼 그냥 손절 치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핵심이 되는 종목, 대장주들,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이 안에 들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전자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전자책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7, 전자책 받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